학부모 커리어 코칭에 관하여 제가 이영대 박사가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 해서 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강사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톨릭 간동대학교 지창업과 진로 생애설계 담당 조교수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파워 지식인으로서 약 10년 동안에 2만 명의 진로, 진학, 취업 분야의 상담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퇴직자 대상 내일찾기 강사도 하였고요. 현재 배움평생교육원의 운영교수로 있고 9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회로서 커리어 교육 등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한국형 커리어 코칭에서 커리어 코칭이 무엇이냐, 왜 한국형이어야 되냐에 대해서 커리어 코칭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이제 한국형 커리어 코칭의 내용으로서 생애 단계별 진로 과제, 그리고 현재 초중고 학생의 진로와 부모 역할, 초등학생과 학부모 코칭 사례, 중학생과 학부모 코칭 사례, 고등학생과 학부모 코칭 사례, 과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왜 한국형 커리어 코칭이냐? 한국의 커리어와 관련해서 매우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율곡, 조선시대 코칭을 찾아보면 이율곡이 어떤 자세로 선비랄까 관료가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코칭을 9가지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급격한 해방 이후에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력이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자녀들한테 그 대학 교육이라든지 학교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커리어로서 하는 데 있어서 학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좋은 커리어를 갖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전 세계 어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학부모들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높은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자녀의 커리어에 매우 관심을 갖습니다. 원래 커리어란 것은 수레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일을 하게 되고 직업과 관련되고 그런 개인의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그 커리어라고 하는데, 이 커리어란 것이 100세 시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한 80까지는 어떤 형태든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유치원 아이들이 직업 체험 어디 가서 견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소방관이 되겠다든지 경찰관이 되겠다든지 어떤 그런 오토바이 아저씨가 되겠다든지 그런 거에서 나중에는 가수가 되겠다, 탤런트가 되겠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 그런 과정이라든지, 중학교 아이들이 자유학기제에서 이것저것 탐색을 해보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냐 특성화 고등학교냐, 문과냐 이과냐, 또 대학을 갈 거냐 취업을 할 거냐, 재수를 할 거냐, 또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자기 전공을 군대를 언제 갔다 올 거냐, 또 그 과정에서 전공을 살릴 거냐, 전과할 거냐, 휴학할 거냐, 자퇴할 거냐,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취업을 해도 이 직장에 뭐 1년 안에 그만둘 거냐, 계속 다닐 거냐, 또 직장에서 3년차, 5년차, 10년차 해서 예를 들어 4호정이다, 45세 간부가 안 되면 나가달라, 5, 6도다, 56세 조직에서 어떤
리더가 아니면 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그 가정에서 100세 시대에 대학을 나와서도 60년 가까이, 그 다음에 50대 중반에 조직을 나와서도 한 2, 30년 이렇게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그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커리어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 커리어가 굉장히 예, 중요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월남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각종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커리어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 한국에서도 70년대에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커리어를 강조하면서 80년대 학교 교육에서 이 커리어 관계를 많이 강조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97년대 한국 직업 능력 개발이 생겨서 이 커리어 직업 능력 개발, 커리어와 관련된 것을 강조하면서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네요. 그러면서 이 근데 그 선진 외국에서는 이 커리어 코칭에 관해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떠한 내용을 다뤄야 된다,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살펴보면, 첫 번째, 커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겠다. 자기가 뭘 잘하는지 또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 자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커리어를 하면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리어를 하면서 이 100세 시대 급격하게 4차 산업시대라든지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평생학습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이라든지 미래 직업사회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것을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고 가공하고 평가하느냐 문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일과 사회를, 미래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직업 가치와 태도,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 및 진로 계획의 수립 방법, 그 다음에 100번의 계획보다도 한 번의 실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을 가진다 이후에도 계속 전직이라든지 또 직장에서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9가지 영역을 선진 외국에서의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가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와 긍정적 자기 이해,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 진로 정보의 탐색 및 해석 평가 활용, 일과 사회 경제의 관계, 긍정적인 직업 가치와 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진로 계획의 수립, 진로 계획의 실천, 효과적인 구직과 직업 전환, 유지 전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요, 이렇게 한국형 그 가정에서 생애 단계별 진로 과제라고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다섯 단계 나누는데, 5단계는 성인으로서 직업을 가진 단계, 4단계는 가장 많은 게 뭔가 하면 진로 준비거든요. 그럼 진로 준비를 하는 가장 큰 단계가 대학생 때, 그 다음에 3단계는 가장 큰 게 어떤 진로 계획이다. 그러면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2단계는 진로 탐색 단계, 1단계는 진로 인식 단계. 그러면서 인식 단계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2단계는 진로 탐색 중학생 단계, 3단계는 고등학생 단계, 4단계는 대학생, 5단계는 진로 적응 및 진로 전환입니다. 이렇게 지금 각각의 단계별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진로 인식, 탐색, 계획, 준비, 진로 적응 및 전환, 이런 과정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 해서 제가 맡은 파트는 어떤 학생들에 대한 커리어 코칭 사례,
또 학부모에 대한 커리어 코칭 사례 파트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살펴왔듯이 유치원, 초등학교는 진로 인식 단계다. 중학교는 진로 탐색이다. 고등학교는 어떤 진로 계획 단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형 실정에 맞추어서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이런 학생들의 역할 단계가 있다면 부모들의 역할도 다양하겠죠. 부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있는데 실제로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살펴보면요. 일단 상담 사례도 나오듯이 초등학교 아이 때부터 부모님들이 영재인가 아닌가 등등 이런 검사를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도 가고 소방서도 가고 키자니아라고 직업 체험하는 것도 가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것저것 아이들의 꿈을 찾게 하는 과정도 부모님들이 나서서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체험을 시키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서는 이제 딸이 엄마의 직장에 따라가서 경험함으로써 어떤 달라지는 것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각종 어떤 체험을 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잠정적으로 잡아도 실제로 그걸 해보고 결정하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학부모와 자녀의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과 자녀의 진로 희망이 다르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미래에 앞으로 2050년이다. 그럼 30년 뒤면 우리 아이들이 뭐 30대 중반 한창 일할 때인데 그때 되면 분명히 지금하고 직업사회 구조가 바뀔 것이고 또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거고 등등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부모로서는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시켜내느냐, 또 학부모와 자녀의 진로 희망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또 아이들한테 어떤 체험을 시킬 거냐, 또 아이들의 어떤 검사는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을 찾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 등등 이런 과정을 실제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꿈을 갖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하는 거라든지 또 자기가 잠정적으로 잡은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에 관한 체험을 시킨다든지 멘토를 몇 개 준다든지 또 부모와 자녀의 희망이 틀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또 미래를 바라본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아울러서 지금 당장에 발 앞에 떨어진 게 대학 입시죠. 대학 입시가 지금 2023년도 달라지고 2022학년도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럴 때 변하는 대학 입시 정시 수시 비율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떤 그 독서 코딩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쪽에 관해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쓴 상담 사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로정보센터 팀장으로서 상담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 사례를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명, 초등학교는 10살짜리 4학년생짜리와 엄마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엄마가 적극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모르겠다. 앞으로 아이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뭘 시켰겠냐 이런 것에 관해서 엄마들이 궁금해했을 때 첫 번째는 접수 상담을 했고요. 두 번째로서 첫 번째 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엄마만 가지고 그 검사 결과를 해석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로 탐색을 하여주는 방안을 얘기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경우에서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대학에 그 수능 끝나고 아이가 직접 찾아와서 대학에 대해서 고민할 때 과연 여러 군데 합격했을 때 어디에 가야 될 것이냐
그때 그런 어떤 정보도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장래에 대한 무계획, 진로 선택에 대한 갈등. 이제 요즘 그 학생들이 이렇게 합격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각종 대안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각 대안의 어려움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입시, 주로 이제 입시와 관련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학생 사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어머님이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사춘기 아이, 중학교 아이가, 남자아이가 뭐 걱정이 많은 거죠. 아이가 인생감도 없다, 직업감도 없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 같다, 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다.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게임만 하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어머님은 아이를 장래를 생각해서 공부하는 법, 학습기획법, 공부법, 공부는 왜 해야 되느냐, 또 부모와의 어떤 그 의사소통이 다르죠. 그래서 아이는 부모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간섭한다고 생각되고 나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엄마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6회기에 걸쳐서 중간에 검사도 하고 어, 어, 아이와 상담도 하고 나중에는 엄마에 대해서도 전화로 상담하면서 결국 이 육회를 거치면서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뭐랄까 하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이런 쪽으로 이제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형 커리어 코칭이다 하면 한국형으로서 지금 현재 한국형에서 청소년 초중고생 대상으로 커리어 코칭을 또 대학생 대상으로서는 한국 취업진로학계도 있고 한국진로교육학계 그 다음에 전국에 약 몇천 명이 있는 진로진학 상담교사 그리고 교육대학원의 진로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도 있고 코칭대학원에서도 진로 코칭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이버대학의 코칭학과가 이루어지고 각 시도 교육연수원에서 1급 정교사든지 교장 교감에서도 코칭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마다 또 학부모 진로 코칭이라고 학부모 진로 코칭이 있고 학부모 진로 코칭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서 이러면서 이 한국형 커리어 코칭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만 그 학문적인 기초랄까 그런 면에서는 진로 교육 차원에서 많은 접근이 이루어지만 코칭 차원에서는 접근이 많이 되지 않으므로 코칭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슈퍼비전 코칭이 일정하기 위해서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과정도 우리가 좀 앞으로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 해서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대상 코칭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 기초와 그 다음에 상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